예, 31살 이기영,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기영의 얼굴과 이름, 그리고 나이가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 공개 하나만 한 거 아니냐. 사실 이 신상 공개는 또 다른 피해 제보를 받기 위한 취지도 분명히 있었는데 문제는 실제 모습과 크게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택시기사 살해를 계획하신 건가요? 추가 범행은 없나요? 전 여자친구를 왜 살해하신 거예요? 택시기사를 살해한 동기는 금품 맞나요? 살해한 지 목적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제가 어제 이 신상 공개 속보성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저 이기영의 얼굴 잘 기억하고 뭔가 떠오르는 게 있으면 경찰 당국에 연락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저도 어제부터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이 노원 세모녀 살해범 김태현, N번방의 주범 조주빈, 그리고 최근에 신당역 살인 사건의 전주환까지 애초에 공개됐던 사진과 실제 저 얼굴이 좀 달라서 초반 신상 공개 저 사진 효과가 있냐 이 부분을 두고 좀 논란이 있거든요. 뭐 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 저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한번 공감을 해보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하면 그냥 우리가 언론에서 무차별적으로 사진을 공개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첫 번째 해당되는 범죄가 되어야 신상이 공개되는 것이고 그렇죠? 특정 강력범죄 그리고 성폭력 범죄 두 개만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건도 네 가지예요. 잔인해야 되고 중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공공의 이익과 재범의 방지를 위해서 그다음에 청소년 보호법상 보호 대상자가 아닌 즉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에 한정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범죄도 한정되어 있고 요건도 한정되어 있고 그 요건도 그냥 그 신상 공개가 되는 게 아니라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이제 신상 공개가 될지 안 될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걸 결정하고 난 다음에도 다시 이걸 행정재판에서 안 되게 만들었던 N번방 사건도 기억하시겠지만 문제는 이렇게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공개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개하는 거는 효과성이 있어야죠. 그 공개를 하라고 결론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저 사진들이 공개되고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최대한 빨리 신상 공개 결정을 했으면 적어도 구속되기 전에 지나가는 모습을 찍힐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된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하지만 경찰의 늦은 대응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신상 공개가 즉 구속되고 난 다음에 신상 공개가 되었을 때는 그때 사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피의자에게 그 권리를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용할 수 없도록 최대한 요건을 만들었다면 적어도 공개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공개는 제가 봤을 때는 효과성이 있는 사진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단언할 수 없지만 저 이기영의 얼굴 실제랑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논란거리고. 네. 근데 아까 승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피의자 이기영이 선택한 사진이 운전면허증 사진이니 네. 저걸 공개한 건데 그러면 본인이 뭐 이거에 허락 동의 없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것들 괴리가 좀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개인정보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주민등록증 사진 아니면 운전면허증 사진을 이제 이야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그 이유 자체가 중대한 범죄고 그 증거가 명백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법이 허용했다면 제가 봤을 때 실물 사진을 허용하는 게 분명히 맞죠. 그 앞에 그런 조건 없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최대한 신상의 공개가 어렵도록 만들어놓은 요건이 있다면 요건을 통과했으면 그때는 그 사람이 실물 사진 보는 게 그게 분명히 맞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의 인권을 뭐 보호할 건 보호해 주면서도 앞으로 추가 제보나 신상을 공개하는 효과는 또 누리는 건 또 누려야 되니까 두 가지가 되려면 뭔가 지금으로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많이 부족하죠. 외국에서는 머그샷이라고 일명 그러니까 바로 체포 직후나 혹은 본인이 범죄를 저지른 바로 이후에 뭐 이렇게 사진 찍는 머그샷을 활용하는데 우리나라는 도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 조금 이렇게 역사적 이야기를 한 10초만 말씀드리면 옛날에 지존파 사건 혹시 기억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계시면 그때는 그냥 언론에서 무차별적으로 얼굴을 이렇게 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언론에서 피의자는 신상 공개하지 말자. 이렇게 정부가 결정했다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일정 요건 하에서 신상 공개를 하자라고 나왔는 게 지금의 법인 거예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사람의 초상권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가 훨씬 더 앞서기 때문에 머그샷을 그냥
언론에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작은 일감인데요. 여전히 피의자의 인권, 이 피해자의 인권보다는 조금 앞서고 있는 거 아니냐. 분명히 피해자 인권 중요한데요. 피해자도 분명히 보호돼야 될 대상입니다. 예. 전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자꾸 이제 벌어지는데 저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인권이 누구의 인권이 존중돼야 되느냐 저는 이걸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피의자들의 공개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의 키가 얼마고 옆모습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떠면서 알고 다시 어떤 저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파악하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얼굴 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런 범인의 어떤 것들을 앞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저걸 우리가 관찰해서 뭐 나중에 저런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때 방어를 한다든지 또 피해자들 혹시나 더 있을 피해자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근데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왜 이렇게 피해자들의 이 사진 공개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공개가 머그샷이 공개가 됩니다. 예. 근데 도대체 우리나라 인권은 누구의 인권을 존중한단 말입니까? 피해자의 인권이 먼저 존중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인권의식이라는 게 이렇게 똑같다라고 하는 발상 그리고 그 법을 고치고 있지 않는 국회의원들 정말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빨리 개선돼야 됩니다. 하나만한 얼굴 공개 아니었냐라는 논란거리까지 저희가 쭉 사건 사고 오늘 있었던 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